65세 은숙은 평생 아들 성민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느라 고단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성민이 무탈하게 자라줄 때마다 모든 고생이 잊혔지요. 성민이 초등학교에서 받아온 상장, 대학 입학 소식, 첫 직장에 합격한 날까지 은숙의 가슴은 늘 벅찼습니다. 성민은 은숙의 희망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지요. 성민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은숙은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 성민이 데려온 윤주는 첫인상부터 싹싹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성민이 잘 챙길게요. 앞으로 어머님께도 잘하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던 윤주의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요. 은숙은 성민이 좋은 사람을 만나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은숙은 기꺼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편히 살 수 있도록 집 마련 비용까지 보태며 은숙은 뿌듯해했지요. 결혼 후 윤주는 한동안 은숙이 기대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명절마다 살갑게 다가와 어머님, 제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라며 안부를 묻고 시댁일도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였지요. 은숙은 그런 윤주를 보며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윤주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숙은 윤주 집에 고추장을 나눠주러 갔습니다. 며느리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직접 담근 고추장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던 날이었지요. 그런데 윤주가 부엌에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윤주는 낯선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지요. 우리 다음엔 그 가게 어때요? 당신이 사준 가방 들고 가면 딱일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은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친구와 이야기하는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윤주의 밝은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은숙은 며느리의 행동을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며칠 뒤 윤주가 성민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윤주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주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하며 화면이 깜빡였지요. 은숙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다음 주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요라는 내용이 떴습니다. 은숙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윤주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듯 성민 곁에 앉아 웃는 모습을 보며 은숙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은숙이 성민과 대화를 나눌 때도 윤주는 휴대폰에 몰두하며 건성으로 대꾸하기 일쑤였습니다. 성민이 윤주에게 이야기를 걸어도 어머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며 대화 주제를 돌리곤 했지요. 겉으로는 살가운 척하면서도 윤주의 태도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숙은 윤주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자신의 행동에 무신경한 듯 보였고 은숙이 말을 걸어도 대충 웃으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민 앞에서는 여전히 살갑게 굴었지만 윤주가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통화를 할 때마다 들리는 웃음소리는 은숙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음 주에 약속이 생겨서 못 올 것 같아요. 성민이랑은 조만간 다시 찾아뵐게요. 윤주는 그렇게 말하며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은숙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은숙은 아들 성민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성민은 늘 어머니를 배려하며 장바구니를 들어주곤 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은숙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윤주의 이름이 입안에 맴돌았지만 성민에게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민아, 요즘 윤주랑은 잘 지내지? 그럼요, 엄마. 윤주가 요즘 회사에서 바빠서 조금 지쳐있긴 한데 우리끼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러세요? 성민의 대답은 늘 성실했지만 은숙의 의심을 떨치기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은숙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주가 집에 와서 방 안에서 잠시 낮잠을 자던 중 그녀가 들고 온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그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고급스러운 명품 지갑과 함께 낯선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은숙은 속으로 읊조리며 영수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그날은 윤주가 성민과 함께 있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주가 깨어나기 전에 재빨리 가방을 제자리에 놓으며 은숙은 다짐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있다.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은숙은 며느리가 집을 나서자마자 다시 한번 SNS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주가 올린 사진 속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내부가 배경으로 보였고 그녀가 들고 있는 가방과 옆자리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은숙은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주는 자신과 성민을 기만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이지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짙어질수록 은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실을 성민에게 털어놓기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윤주의 정체를 밝혀야겠구나. 은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행동에 나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한 뒤부터 마음이 더 이상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한편 정말 윤주가 아들과 자신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이제 제게 맡기시면 됩니다. 은밀하게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탐정은 은숙을 안심시키며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판단이 과하진 않을까 고민도 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윤주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그녀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고 있었지요. 며칠 후 탐정은 윤주가 호텔에서 낯선 남자와 만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은숙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손이 떨려 파일을 제대로 넘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윤주의 옆에 앉아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 그들의 다정한 자세, 고급스러운 식탁 위의 와인잔까지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마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은숙은 홀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살갑게 웃고 효부인 척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오르자 분노와 배신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탐정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윤주가 만난 남자는 준호라는 이름의 회사 동료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성민과의 결혼 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결혼 전부터라니. 이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구나. 은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성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성민에게 알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나도 클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후 탐정은 윤주와 준호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까지 보내왔습니다. 은숙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녹음 파일을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민 몰래 어머님이 해주신 돈으로 이런 데 올 때마다 너무 즐겁다. 어차피 그 집안 돈도 내가 쓸 자격 있지. 내가 그 집에서 고생한 게 얼마인데. 윤주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은숙은 손이 떨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니? 내가 정말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게 맞구나. 은숙은 조용히 다시 탐정에게 부탁해 윤주의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밀 계좌와 준호가 관련된 재정적 내역까지 밝혀내게 되었지요. 그 계좌는 윤주가 성민 몰래 빼돌린 돈과 준호가 이용한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성민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다정하게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윤주가 오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집안일에 신경 덜 쓰시고 좀 쉬셔야죠. 성민아. 은숙은 한참을 고민하다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윤주가 너한테 숨기는 게 있다면 넌 어떻게 할래? 성민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숨기는 거요? 윤주가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은숙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한 그녀는 아니야. 그냥 어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탐정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자료는 은숙에게 큰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주와 준호가 함께 찍힌 사진 중 하나에는 윤주가 성민과의 신혼여행 때 입었던 반지를 낀 채 준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어. 성민이한테 진실을 알려야겠구나. 은숙은 혼잣말을 하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성민에게 보여줄 증거들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은숙은 윤주와 성민을 불러 대화를 나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숙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윤주가 아들과 자신을 기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은숙은 모든 증거를 정리한 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민과 윤주를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핑계를 댔지만 그 자리는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은숙은 이 자리에서 윤주의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지요. 어머님,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식사하니 너무 좋아요. 윤주는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으로 앉아 은숙에게 웃음을 보였습니다. 성민도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 자주 못 왔잖아요. 하지만 은숙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준비한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 좋구나. 그런데 오늘은 할 이야기가 좀 있단다. 은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의 태도가 평소와 다름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은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탁자 아래 놓아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탐정을 통해 모은 사진과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이걸 어떻게 꺼내야 할지 한참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성민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윤주는 순간적으로 굳어버린 듯 보였지만 금세 태어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성민이 걱정되게. 그러나 은숙은 윤주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서류를 성민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거라. 그리고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직접 판단해 보렴. 성민은 봉투를 열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주와 준호가 호텔에서 찍힌 사진, 다정하게 식사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장면까지. 사진을 본 성민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다급하게 성민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정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에요. 하지만 은숙은 그런 윤주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녹음된 파일을 틀었습니다. 윤주와 준호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성민 몰래 어머님이 해주신 돈으로 이런 데 올 때마다 너무 즐겁다. 어차피 그 집안 돈도 내가 쓸 자격 있지. 내가 그 집에서 고생한 게 얼마인데. 녹음을 들은 성민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윤주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 성민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내가 잠깐 실수한 거예요. 당신이 바빠서 외로워서 그랬어요.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에요. 윤주의 태연한 변명에 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롭다. 내가 외로웠다고. 그래서 그따위로 내 아들과 나를 속였단 말이냐? 내가 이 집에서 누린 게 얼만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니? 성민은 충격에 손을 떨며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그는 차마 윤주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윤주야. 정말로. 다 사실인 거야? 윤주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지만 성민은 이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인 얼굴이었습니다. 은숙은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지요. 성민아,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 엄마는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알아둬라. 윤주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건 너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다.
은숙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실수를 변명했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주는 식사 자리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성민은 그런 윤주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숙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 엄마가 곁에서 도울 테니 걱정 말거라. 윤주가 집을 나간 뒤로 성민은 방에 틀어박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아들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성민이 차마 응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민아,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란다. 은숙은 그렇게 말하며 방문을 두드렸지만 성민은 조용히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요, 엄마. 라고 답했을 뿐이었지요. 윤주는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간 이후에도 자신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상황을 수습하려고 성민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신 그러지 않을게. 하지만 성민은 윤주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숙은 그런 윤주의 태도를 보고 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되었구나. 내 아들이 이런 사람에게 다시 휘둘리게 둘 순 없지. 은숙은 탐정에게서 받은 마지막 자료들을 정리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윤주와 관련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은숙은 변호사를 만나 윤주와 준호의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논했습니다. 사모님,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확보하신 증거들이 강력하고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꼭 이겨야 합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윤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소송 서류가 그녀의 집으로 배달되었을 때였습니다. 윤주는 경악하며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성민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윤주야, 이젠 내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모든 건 법대로 해결하자. 성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주는 울며 항변했지만 성민은 끝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준호 역시 회사에서 불륜 사실이 알려지며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직장 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결국 준호는 회사 측의 권고로 사직서를 내야 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는 윤주에게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호를 선택했지? 이제 내가 감당할 차례다. 은숙은 그런 상황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성민은 은숙과 함께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상처받은 얼굴이었지만 은숙은 그 곁을 지키며 힘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성민아,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다. 내 잘못이 아니니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라.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요. 윤주를 믿은 것도 그녀가 변할 거라 생각한 것도 다 잘못이었어요. 결국 법원은 은숙과 성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윤주와 준호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이 일로 인해 윤주는 신용불량자가 되며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준호 역시 사회적 신뢰를 잃고 몰락했지요. 윤주는 마지막으로 성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은숙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저 성민이랑 다시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하지만 은숙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우리 성민은 이제 너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을 거다. 더는 연락하지 말아라. 그 한마디로 은숙은 윤주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성민도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숙은 아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된 뒤 은숙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법적 승소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윤주와 준호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해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들이 내 아들과 나에게 끼친 상처를 이렇게 쉽게 끝낼 순 없지. 은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윤주는 위자료 판결 이후로도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소문이 퍼져 팀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지요. 성실하고 완벽해 보였던 그녀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정말 저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일했는지 몰라. 윤주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했고 결국 그녀는 자진해서 회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준호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은숙이 확보한 증거 중에는 윤주뿐 아니라 준호의 회사와 관련된 부정행위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준호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해고되었고 다른 업계로 옮기려 했지만 불명예스러운 평판 때문에 채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지요. 은숙은 두 사람의 몰락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들이 자초한 일이란다. 내가 하지 않아도 세상이 너희의 잘못을 벌하는구나. 성민은 여전히 상처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은숙의 곁에서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숙은 아들과 함께 마주 앉아 담담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너무 많은 간섭을 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성민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내가 더 강해진 것 같아서 엄마도 안심이 되는구나.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단다. 윤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자신만 살 길을 찾으려고 윤주와도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윤주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서로에게 도움될 게 없잖아. 준호 씨, 나 지금 이대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신이 나를 버리면 나는. 알겠지만 나도 힘들다. 더 이상 같이 할 수는 없어. 준호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윤주를 떠났습니다. 윤주는 그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었고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이상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지요. 한편 은숙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이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기 위해 오래전부터 하지 못했던 취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꽃꽂이 수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이 꽃처럼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싶구나. 은숙은 조용히 속삭이며 꽃을 손질했습니다. 어느 날 은숙은 성민에게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서랍장이었지요. 엄마, 이건 뭐예요? 여기에 내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나 행복한 일들을 하나씩 적어서 넣어봐라. 과거는 다 잊고 미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는 뜻이란다. 성민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도 더 단단해질 거예요. 은숙은 성민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삶을 바로잡고 스스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과정이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모든 건 돌고 도는 법이란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정의가 너희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겠지. 그날 밤 은숙은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숙 씨의 결단과 복수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잘못된 인연을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의 삶과 아들을 지키는 데 성공했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통쾌한 복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